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미미한 폭이긴 하지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대량 물량을 쏟아낸 외국인은 오늘도 큰 폭으로 매도했지만요.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국내외 보고서에서 이러한 의견을 반박하면서 삼성전자는 주가를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건설업, 섬유, 의복 등이 올랐고 기계,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오늘 바이오 업종의 급락으로 2.5%대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신라젠, 티슈진, 바이로메드 등 이 코스닥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10% 가까운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 종이 목재와 음식료 담배는 1% 내외로 상승하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2대1 8시 시크릿 노트 방송 꼭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8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장에 큰 피해 없이 아마 또 좋은 마무리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이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수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3가지 원인을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장에 그 부분이 좀 적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2017년 들어서 연중 최대 낙폭을 그려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오늘 장 마감까지 2.48%, 거의 뭐 2.5%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어제장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주들이 매도가 나왔으나 사실 삼성전자가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의견이 나왔던 게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달에도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골드만삭스 역시 삼성전자 매도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리포트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반등을 한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좀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지수와 상당히 연동되는 섹터입니다. 민감한 섹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역시나 외국인들은 양시장 전부 다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들 역시 코스닥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폭격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장에 사는 사람들은 역시나 아직까지도 겁모르고 역시나 지금 이 마치 불에 뛰어든 나방 마냥 개인들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매수를 하셔야지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수급이 상당히 매도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거. 개인들 매수만으로는 시장이 절대 가지 못합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메이저 수급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이 800포인트에 대한 지수 부담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결국은 지수가 좀 더 눌림목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자, 일단 내일장까지도 좀 더 추가적인 하락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야말로 정말 시장에서 강한 주도 섹터들만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하락 저희 스크린노트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그렇게 놀랍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앞으로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또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 저희 스크린노트와 함께 길러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총 4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나타낸 삼화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는 현대모비스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이 친환경차 핵심 소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이제 제가 친환경차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드렸을 텐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또 기억나시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스마트카와 친환경차를 지원을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친환경차,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이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삼화전자가 오늘장에 또 급등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폭락이 돼도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그럼 어떻게 선취매를 해야 되는가? 사실 오늘 이런 삼화전자가 이 친환경 차에 부품을 개발한다는 소식은 우리 여러분들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모르셨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은 신호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어디에서 신호가 나오는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삼화전자가 지난 9월 달에 요때 당시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막말로 차트가 깨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차트가 깨진 이후에 결국 바닥권에서 상승을 했었던 구간이 충분히 나왔었고 바닥권에서 이 바닥을 확실히 좀 다졌다라는 표시로 이 거래량을 터뜨려주는 이 양봉이 하나 나왔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상승 신호탄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아마 또 개걸음을 치거나 또는 박스권 흐름을 나오면서 충분히 거래량들을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전고점 라인대를 뚫는 순간 바로 이 윗단이라는 게 앞전에 이 개파락 부분과 직전의 양봉의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50원 구간대인데 이 튼튼한 이 매물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라면 그거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의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런 구간만 잘 포착을 하셨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나왔다가 재차 지지를 받을 때 첫 번째 상승의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대가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장기 이평선 121선 라인대를 지지를 받는다라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대를 잘 보셨어도 충분히 뭐 한 번 또는 두 번의 매수를 통해서 이번 시장에서도 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자 차트를 통해서 급등 초입 구간 포착법 알려주셨고요. 친환경차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 만큼 관련 부품주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손오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장난감 전문 업체인 이 기업의 자회사인 손오공 IB가 이 가상화폐 채굴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사실 뭐 손오공은 이 기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매력에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런 터닝 메카드 같은 이 완구 용품들은 사실 과거 대비해서 매출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뭐 젊은 뭐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초등학생들, 유아들이 대부분들 과거에 우리 장난감을 놀던 시대와 다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완구류들이 과거보다는 매출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오공 자체로서는 현재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투자 포인트가 없는데 이 손오공의 자회사가 이번에 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뭐 가상화폐 워낙 또 이렇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와 다르게 전혀 몰랐던 종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떤 구간대에서 공략만 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그동안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고 10월 달까지도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뭐 10월 달이 넘어서 11월 달 구간대에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된 첫 번째 상승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11월 6일 날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거래량도 세지 않고 매수세가 세지 못하다 보니까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좀 크게 윗꼬리를 빼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윗꼬리, 여기가 매물대라는 거고, 이 매물대에 걸렸던 구간이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매물대에 여러 번 걸렸던 구간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상승의 초입 구간이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래량과 더불어 가지고 장대 양봉이 한번 돌아선다라면 바로 이런 자리들이 보통은 상승의 초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요 구간대를 잘 보시다가 4,120원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붙어주는 순간 이렇게 또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오공도 어떤 구간에서 공략하면 좋은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N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NX. 바로 이제 그 가구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자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10월 18일 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 중에서 분명히 실적이 강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에 제가 건자재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LG 하우시스와 KCC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KCC와 LG 하우시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린 게 바로 이 NX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NX 지금 왜 그러겠습니까? 정부 정책으로 우리 무주택 서민하고 실수요자들에게 100만 호 정도의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사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동안 건설업종들이 가지 못했다라면 이제는 조금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실적도 뒷받침이 되거든요. 자, 그럼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들을 10월 18일 날 분명히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제약주만 보실 게 아니라 분명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때부터 상승이 랠리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는 패턴이 나왔는데 자, 잘 보시면 이 종목들이 바로 지난 10월 18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순매수세가 쌓아가고 있었다는 부분과 11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누적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쌓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어떤 매매를 합니까? 차트 매매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이 있고 관련된 섹터가 앞으로 좀 산업 부흥기가 들어선다라면 이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당연히 매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급들만 봤었더라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린 구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가시면서 충분히 1,700원 구간대에서 2,400원까지 충분히 또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건자재 강의 온라인 방송까지 함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친숙하실 NX 확인하고 오셨고요. 이렇게 더 많은 종목과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네, 스크린노트 배너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얼굴 보이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크릿 노트 시작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어제 제가 어제까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12월 달 증시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경고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빠지기 전에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나 제 방송을 보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나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때입니다. 자, 잠시 뒤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장을 대비하는 법 오늘도 확인해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이 8시 시크릿 노트 방송이 또 많이 기다려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많은 경제 방송과 많은 증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약바이오가 조금 빠질 수는 있으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들 대부분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수가 빠질 거라고 경고를 해드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제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제시를 해드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에서야 에이 설마 했는데 에이 설마 빠지겠어? 설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빠지겠어? 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서야 시크릿 노트 방송을 봤더니 정말 맞았네 라고 아마 지금이라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어떠셨습니까? 그야말로 스펙타클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2.48%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정도 빠질 거 아무도 예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단순히 시장이 빠질 거라고 제시해드린 거 아닙니다.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을 분석을 했고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지금 잘못하면 멋모르고 투자하시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혹시 저를 계속 꾸준히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달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치 테마주도 하지 말라고 했던 전문가입니다. 당시에 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가 정치 테마주로 크게 손실 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시장에 강한 이유, 이 시장을 그만큼 분석을 잘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였고 전업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서 10년 이상 있는 동안 저도 많이 여러분들처럼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요. 너무나 크게 손실을 봐서 주식도 포기를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줄 몰라서 종목만 바라보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그동안 분석했던 자료와 제가 분석을 했던 기업들을 정말 진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크릿 노트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경제방송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 꼭 집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은 준비된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되신 분들과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계좌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고,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간다고, 정말 끊임없이 올라간다라고 대부분들 멋모르고 투자를 했고 실제로 주식도 하지 않던 분들이 주식시장에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제약바이오 매매를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대형주 매매도 상당히 많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정말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지수 하락이 지금 단기간 쪽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락의 전초전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문제입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지난주부터 제시를 했던 거 12월 증시 위기설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대북 리스크라고 표현을 해드렸었죠. 11월 21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대북 리스크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이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만 발생을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고 매도를 하면서 자금을 달러화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죠. 자동으로 매도를 걸어놓은 부분에서 매도가 체결이 되고 매도가 심하게 체결이 되다 보면 액티브 펀드와 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도 같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북 문제가 항상 증시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지금 이 대북 문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미국과 지금 북한 쪽에서 서로 간에 이런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죠. 북한에서는 지금 미사일을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북한 도발을 12월 안에 또 할 것 같다라는 많은 뉴스 기사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2월 달이 북한의 동계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의 시세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제약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많은 경제방송에서 사실 제약바이오라는 테마를 건들기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제약바이오가 빠진다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차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잠시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경고 차원에서 만약에 주도주가 빠질 경우에 나머지 그동안 테마로서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빠졌듯이 셀트리온과 신라젠이 하락을 한다면 과연 제약바이오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도주가 빠지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IT주들의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진 게 사실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7월 달에도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증시에 반영이 될 거라고 했었고 결국 최근에 점차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시가 오늘 하루만 빠졌을까요? 아니면 단기로만 빠질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빠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대북 리스크부터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북한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중국의 외교 사절단들이 김정은에게 가서 이제 핵미사일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만 고집을 피울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김정은은 중국의 외교 사절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남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중국과 북한은 혈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서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중국 측에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정은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2015년에 김정은이 전 부대를 순찰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남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순찰을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봤다는 거죠. 무기가 녹슬어 있고요. 전차 포대가 녹슬어 있어서 포대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석유 창고 역시나 전부 다 석유들을 빼돌려서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요. 아, 이거 잘못하면 전쟁할 여건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핵미사일에 지금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근데 핵미사일 하나만 가지고 지금 몰두해 있는 상태고 핵미사일에 의존해 있는 상태인데 미국과 중국 측에서 압박을 가한다고 이 부분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쉽게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도발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부터 동계훈련에 돌입을 한다면 당연히 미사일 포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미국 측에 포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많은 언론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 준비를 한다. 라는 뉴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니 역시나 북한의 최근 미사일 기지 움직임이 분주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투자 심리가 저하가 될 겁니다. 매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는 섹터,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그야말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약바이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를 좋아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급등도 잘 나오고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죠. 대장주 신라젠이 상장한 지 벌써 1년째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날 상장을 했는데 바로 다음 달 12월 6일이 1주년입니다. 상장한 지. 자, 보통 거래소 규정상 상장된 종목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1주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오게 됩니다. 규모만 보더라도 5,700억 원 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저 물량이 전부 다 매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하지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물량이 5,700억이다. 이거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만약에 신라젠이 하락을 한다. 사실 오늘 장중에도 신라젠이 마이너스 13%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경고해드리는 모습이 오늘 정확하게 지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라젠이 하락을 하니 제약주들이 전부 다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한 종목만 보더라도 1,300개 종목이 되는데 이 1,3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신라젠의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장 주도주들은 주봉상 음봉 2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봉상 음봉 2개가 나온다는 건 그때부터 시세가 꺾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셀트리온은요. 지난주에 음봉이었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제약주가 하락을 하면서 음봉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이 주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봉상 음봉 2개가 뜬다. 이거는 하락의 전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라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약주들 정말 조심을 하셔야죠. 자, 저는 단언컨대요, 여러분들. 제약주가 전부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약바이오들이 전 업종들, 전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실적도 좋지 않고 이유가 없었던 제약들도 올라왔는데 대장주가 무너지면 그런 종목들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중에서 실적이 좋고 향후에 정말 신약이 잘 될 만한 종목들만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오늘 제약주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제약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종목이요? 뭐 CTC 바이오라든지 또는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은 오늘장에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튼튼하거나 임상신약에 대해서 확실한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은 제약주들 다 빠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골라내셔야 돼요.
선별적으로 골라내셔야지 내 종목은 안 빠지겠지라고 버티셨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과도한 업종 분위기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이 많습니다. 이유가 없이 상승한 종목이 많다는 거고, 또한 문제점은 신용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고객들의 투자금은 그대로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용, 미수, 스탁론, 빚을 갖다 썼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주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고 투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차장고 역시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현재 가장 위험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은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제약주로 포진되어 있고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제약바이오가 하락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자, 지난 2016년 6월 달입니다. 2016년에는 4월 달과 5월 달, 6월 달 사이에 많은 제약주들이 급등 나왔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가 9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일신바이오랑 영인프론티어 같은 제약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2016년 6월 달입니다. 영진약품이 갑자기 주봉상 음봉이 2개 뜨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약주들의 하락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016년보다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8월 달, 때는 2015년 8월 달입니다. 2015년 8월 달, 지난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제약바이오가 메가 트렌드였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만 갔었던 시장입니다. 너무나 상승 랠리가 잘 나왔었죠. 당시에도 코스닥은 8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이 어느 순간 무너졌고요. 삼성제약이 무너지면서 시장은 역시 코스닥 시장이 8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코스닥 시장이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험한 현상이죠.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코스닥의 종목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IT주들 하락. 요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하락에 삼성그룹주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삼성 계열사들 뭐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뭐 삼성 SDI 등등등등 정말 많은데요. 이 삼성그룹주만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비중의 3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삼성 계열사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 또 IT주들의 전반적으로 영향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 반도체 업종들도 역시나 시가총액이 전체 증시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IT주의 하락은 코스피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2016년 7월 달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당시에 거래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동안 하락했습니다. 당시에 2000포인트, 2500포인트 과연 갈까 하다가 결국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IT가 무너지고 있고요. 제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래소와 코스닥 역시나 같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12월 시장 위험할까요? IT와 제약이 무너져서 시장이 빠진다라면 위험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더라도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12월 시장 IT 제약주 빠지더라도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계시다라면 걱정을 하셔야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포트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12월 시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016년 7월 달 코스피가 한 달 동안 하락을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미 증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요. 2015년 8월 달에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그 뒤에 박스권 장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IT와 제약주가 무너지더라도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있었다라는 거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기 상황이 좋다라면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12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주고 하락하는 거는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충분한 기회를 노려보신다면 저점에서 종목을 잡아서 오히려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 증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1월 달, 2월 달에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12월 달에 시장이 빠진다면 여러분들 아마 불가피하게 투매를 하거나 손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 점검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종목을 바꿔야 될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코스피 2017년 7월 하락 이후에 IT주들은 재차 상승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코스닥 2015년 9월 달 제약주들 하락한 이후에는 개별주들이 올라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업종이 상승 랠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만큼 주도 업종들이 무너질지언정 다른 종목들이 분명히 그 부분들을 대체를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수익 낼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수익 낼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살아날 종목이 있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된 자는 하늘이 돕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분석을 잘하시고 섹터 분석 잘하시고 종목 분석만 잘하시더라도 먹을 만한 종목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12월 달에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이걸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떨어지는 거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IT 떨어지는 거요.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이 손실들을 어떤 종목으로 바꿀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 기관들과 외국인들을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큰 물에서 놀아야 대어가 잡힙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 제가 이거 쫓아가라고 하셨죠.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주,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구업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어제 소개시켜드린 가구업체들이 오늘 전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게임주들 역시나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전부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을 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쪽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구업체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 10월 18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건설업종들이 부진을 하고 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사실 건자재 업종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게 KCC와 LG 하우시스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NX와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건자재 업종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많은 건설 회사들이 수주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정책상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5년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100만 호 정도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듯이 정부 정책이 나온 이상 이 종목들이 당연히 실적이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분명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증명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현대 리바트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소개를 시켜드린 이후에 지금까지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 랠리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의 논리를 추적을 하라고요.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건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 가지고만 매매합니다.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죠. 이 종목이 빠질지 올라갈지 그냥 그림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모르고요.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산업 분석을 하고 이쪽 산업이 지금은 부흥을 하고 있고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인들이 담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현대 리바트의 수급입니다. 연기금들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신들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실 수급에서 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 수급만 파악을 하셨더라면 그 뒤에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할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권 탈피, 급등의 단서가 포착됐는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징주에서도 설명드립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면 일단은 주목을 하셔라. 그리고 바닥권에서 계속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려준다. 이게 바로 급등의 단서입니다, 여러분들. 급등 초입 구간의 단서. 바닥권에서 사중바닥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 지난 바로 11월 2일 날 이 종목은 발생이 됐었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받쳐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고 큰 돈들이 들어왔다라면 종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바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시기보다는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지만 지난 시장부터 그리고 앞으로 12월 달까지도 여러분들 손실 안 보고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연말까지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거래일수 19거래일 남았습니다. 이 19거래일 여러분들 또 불안에 떠시면서 걱정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이 남은 19거래일 정말 행복하게 매매를 할 거고 웃으면서 매매를 하면서 이번 2017년을 수익으로 마감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종목들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현대 리바트 같은 종목 바로 12월 달 제약주와 반도체가 떨어지더라도 걱정 없이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가오는 12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서 듣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서 가구주 그리고 현대 리바테의 수급과 급등의 단서까지 확인하셨는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장이 빠지든 상승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강한 종목만 있으면 됩니다. 잠시 뒤에 제가 12월 달에 강한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